2021년 1학기 수학적 사고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피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을 배웠죠. 첫 번째 방법은 단면적을 적분해서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서는 단면적을 계산하기 편하게 단면을 선택하고, 그리고 단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적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부피를 계산을 했지요.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볼까요? 0에서 1까지 곡선 y는 루트 x 아래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영역, 이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선 그 입체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xy 평면이 있을 거고, 여기에 y는 루트 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y는 루트 x. 자, 그렇다면 y는 루트 x란 그래프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영역이니까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x는 0에서 1까지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영역은 이런 도형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회전축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이 도형이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입체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입체 부피를 구할 때 어떻게 단면을 선택하면 단면적을 구하기 쉬울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회전됐으니까 원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원의 넓이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단면이 이렇게 원이 되도록 단면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면을 이렇게, 이거는 직선처럼 그었지만 평면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직선처럼만 그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평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럼 단면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단면. 그러면 이제 단면의 수직인 축을 찾아야 되고요. 이렇게 선 그은 거 있죠? 이걸 단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선, 이 선의 수직이 되는 축을 찾아요. 여기 x축이죠. 그러면 이렇게 수직이 될 겁니다. x축하고. 그렇다면 바로 이 x라는 값이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단면과 독립변수를 정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단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위치에 따라서 바뀌니까 변수가 될 거예요. 이 단면이라고 그은 선하고 거기에 수직인 축, 독립변수의 축이 만나는 점 여기 있죠? 여기에 그 독립변수 x를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이제 0에서 1까지 움직이겠죠. 그렇죠? 이 단면이 x가 0일 때부터 x가 1일 때까지 움직여요. 그래야 이 입체와 그 교차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단면을 그려야 돼요. 단면은 당연히 이렇게 회전된 것을 이렇게 같이 쳤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원판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단면은 이렇게 원판입니다. 그럼 단면적은 이것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원의 넓이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긴 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x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이죠. 그런데 이 원의 반지름은 여기 x에서의 높이인데 이 높이는 y는 루트 x라는 이 곡선 위에 있는 곳까지니까 당연히 그 높이는 함수값이에요. 루트 x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넓이는 이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루트 x니까 루트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파이 x가 되죠.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적분해 주면 됩니다.
단면적을 파이 x다라고 계산을 해냈어요. 그럼 부피는 이 단면적 파이 x를 적분하면 되고 그때 x가 움직인 범위는 여기 0부터 여기 1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파이 x dx 다 됐죠?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파이는 상수니까 그냥 곱하면 되고요.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그렇죠? 예, 상수는 뭐 0에서 1까지 계산할 필요 없죠. 그대로 곱해두면 되고요. 이제 2분의 x제곱 가지고 0부터 1까지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예,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뺄 거니까 1 대입하면 1의 제곱 1이고 0 대입하면 0의 제곱 0이고 1에서 0 빼면 1이죠. 그럼 계산한 결과는 2분의 1이죠. 앞에 파이가 곱해져 있었고요. 해서 부피는 2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면을 먼저 선택하시고 단면의 수직인 축이 독립변수의 축이다. 그래서 단면하고 그 독립변수의 축이 만나는 곳에 그 독립변수를 표기한다. 그걸 가지고 단면적을 계산해낸다. 어렵지 않죠? 예, 독립변수를 가지고 단면적을 표현해줘야 그 독립변수를 가지고 적분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4번 보세요. 직선 y는 x하고 포물선 y는 x제곱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그려보겠습니다. xy 평면에 y는 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가는 x축과 y축의 중앙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죠. y는 x, 여기 원점이고요. y는 x제곱 역시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y는 x제곱. 그럼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도형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랬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x축이 회전축이 됩니다. 이렇게 이 x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면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단면도 이렇게 원판이 생기게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 단면이라고 이렇게 써놓고요. 그러면 이 단면과 수직이 되는 이 축이 바로 독립변수의 축이 되죠. 그럼 역시 독립변수는 x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x축하고 이 단면이 만나는 여기에 변수 x를 표기하면 되고요. x는 여기부터 여기 교점까지 움직이겠죠. 그럼 이 교점을 계산해야 되는데 교점은 x제곱과 x를 같다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이 x다라는 식을 풀면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0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0 되는 곳은 x가 0일 때하고 1일 때죠. 그래서 x가 0과 1이다라는 걸 찾았고요. 0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1이겠네요. 예, 그렇다면 x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단면적을 계산하면 돼요. 단면은 이렇게 회전됐는데 x축이 중심이니까 당연히 바깥쪽은 이 직선이 회전돼서 형성이 될 거고 안쪽은 이 포물선이 회전한 거겠죠. 그러니까 회전한 그 모양은 안쪽은 이렇게 포물선이 회전한 거, 바깥쪽은 이렇게 직선이 회전한 거. 그렇죠? 이렇게 회전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단면은 여기 안에는 이렇게 비어 있을 거고 여기 바깥쪽이 이렇게 원이 하나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단면은 이 두 개의 원을 가지고 표현되는 원환면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단면은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주면 이 단면의 넓이가 되겠죠. 예, 원의 넓이는 둘 다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값이 x라고 하면 당연히 안쪽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인데 이건 이 포물선에 의해서 높이가 계산된 거죠. x일 때 함수값은 x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안쪽 원의 반지름은 x제곱. 바깥쪽 원은 이만큼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y는 x라는 식이에요. 그럼 x일 때 y 값도 x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반지름은 x.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원환면의 넓이는 바깥쪽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 x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안쪽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인데 안쪽 원은 반지름이 x제곱 x제곱을 제곱하면 x의 4승.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단면의 넓이를 계산했어요. 파이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의 4승. 다 됐죠? 예, x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으니까 부피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단면적 파이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의 4승 이것을 적분한 거다. 다 됐죠? 이제 계산하면 되고요. 예, 파이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면 되고요. 적분기호 밖으로 x제곱을 적분한 것은 3분의 x의 3승 x 4승을 적분한 것은 5분의 x의 5승 0부터 1까지 계산할 텐데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줄 텐데 0 대입하면 x의 3승도 0이고 x의 5승도 0이니까 0이죠. 그럼 1 대입한 것만 계산하면 되죠. 1 대입하면 3승도 1, 5승도 1이니까 파이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렇죠? 예, 통분하면 15분의 5 마이너스 3이니까 15분의 2. 거기에 파이가 곱해지면 되죠. 그래서 답은 15분의 2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5번 보세요. y는 x와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이번에는 회전축을 바꿨어요. 직선 y는 2, 이것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 부피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역시 똑같은 방법이고요. 영역은 y는 x, 원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과 y는 x제곱,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 이것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 아까 계산했죠. 교점은 x제곱하고 x를 갖게 놓았더니 0일 때하고 1일 때하고 두 개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것을 예, y는 2라는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랬어요. 여기 x의 값이 1이니까 여기 만나는 점은 x의 값이 똑같이 y의 값으로 적용되면 1이죠. 그렇죠? 예, 제곱을 가지고 구해도 1의 제곱 1이니까 똑같습니다. y 값이 1인 곳이에요. 그렇다면 y는 2라는 직선은 이 위에 있겠네요. 이렇게. 예,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 지나가면서 x축하고 나란한 이 직선의 식이 y는 2가 됩니다. 그렇죠. 이걸 중심으로 회전시켰으니까 이번에는 안쪽은 이렇게 회전되고요. 그렇죠? 바깥쪽은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렇죠? 예, 안쪽은 이 직선이 회전돼서 이렇게 직선이 회전된 모양이 나오고요. 바깥쪽은 이제 이 포물선이 회전된 곳이 바깥쪽으로 갔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이렇게 회전돼서 원판을 만들고 있으니까 단면은 이렇게 결정하는 게 계산이 쉽고요. 그럼 여기가 단면이니까 단면하고 수직이 되는 축이 독립변수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독립변수는 x축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면과 x축이 만나는 곳에다가 이렇게 점 찍고 독립변수 x다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독립변수가 x니까 x로 적분할 거예요. 그렇다면 단면적을 x로 표현하면 됩니다. 역시 단면은 안쪽에 이렇게 직선이 회전되면서 원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바깥쪽에는 포물선이 회전되면서 역시 원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역시 원환면이 생깁니다. 두 개 원 사이에 있는 부분 원환면.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역시 원판 두 개를 가지고 넓이를 계산할 거니까 반지름 계산하면 되는데요. 예. 바깥쪽 원의 반지름 하는 것은 이만큼이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중심에서 바깥쪽 원은 요만큼 요 높이를 빼주면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 포물선이 바깥쪽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x면 포물선에 의한 함수값은
x제곱이죠. 여긴 y값이 2인 곳이니까 그럼 여기 이만큼 나머지가 반지름인데 이것은 2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렇죠? 안쪽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요만큼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안쪽은 직선이 회전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직선의 식이 y는 x니까 x의 값이 여기 있으면 y의 값도 같은 값으로 해서 x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안쪽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 뺀 거니까 여기가 2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단면적 계산합니다.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가지고 두 개 계산해서 차를 계산하면 되는데 바깥쪽 원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2 마이너스 x제곱이었으니까 이것의 제곱 마이너스 안쪽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2 마이너스 x 그러면 2 마이너스 x를 제곱 다 됐죠. 예, 2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해서 전개하시고요. 2 마이너스 x를 제곱해서 전개하시고 빼주면 됩니다. 그걸 계산하면 x의 4승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x의 4승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x다.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럼 역시 이 x가 움직인 범위는 여기 0부터 여기 1까지 움직였죠. 그렇다면 0부터 1까지 해서 적분해주면 됩니다. 해서 부피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단면적 파이 곱하기 x의 4승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x dx다. 다 됐죠. 적분합니다. 파이는 상수니까 앞으로 끌어내고요. x의 4승 적분하면 5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5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5 x의 3승 4x를 적분하면 4는 그냥 곱하고 x 적분 2분의 x제곱 2분의 x제곱하고 4 곱했으니까 2x제곱 다 됐죠. 자, 그럼 0부터 1까지 계산할 거니까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것 빼주면 되고요. 0 대입한 건 5승도 3승도 제곱도 다 0이니까 0 계산할 필요 없죠. 1 대입한 거 계산해 주면 되는데 1 대입하면 역시 5승도 3승도 제곱도 다 1이니까 앞에 있는 개수만 남아요. 5분의 1,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5, 세 번째 항은 플러스 2. 거기에 파이가 곱해져 있는 거죠. 예, 해서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2를 계산하면 15분의 8 해서 답은 15분의 8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을 먼저 선택하고 단면과 수직인 축이 독립변수의 축 해서 단면과 독립변수의 축이 만나는 곳에 독립변수를 표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단면적을 표현한다. 그리고 적분한다. 어렵지 않죠? 예.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6번 보세요. 직선 y는 x와 포물선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이번엔 또 회전축을 또 바꿨어요. 직선 x는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 부피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 그림을 볼까요? 이번 그림은 아까하고 똑같은 그 도형인데 회전축이 바뀌었어요. 예. y는 x 하고 y는 x제곱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 여기죠. x의 범위 0부터 1까지 움직였고요. 그때 y의 범위도 0부터 1까지 움직였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회전축이 x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 하는 것은 이만큼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 지나가면서 y축하고 나란한 이런 직선이죠. 이 직선의 식이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이걸 중심으로 회전시켰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도형이 회전되면 안쪽이 이렇게 형성될 거고요. 바깥쪽은 이렇게 멀리 이만큼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안쪽은 직선이 회전된 거고요. 바깥쪽은 포물선이 회전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회전되면서 원이 생기니까 단면을 이렇게 잡아줘야 원판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단면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단면하고 수직이 되는 축은 이번에는 Y축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독립변수가 Y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Y를 가지고 표현하고 Y를 가지고 적분합니다. 단면하고 이렇게 독립변수의 축하고 만나는 곳에다가 독립변수 Y라고 표기를 해두세요. 그래야 Y로 계산하는 걸 잊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면을 생각을 합니다. 단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회전되면서 원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안쪽에는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회전되면서 역시 원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단면은 이 두 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원환면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긴 원환면입니다. 역시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주면 단면적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가 회전축이니까 예, 반지름 계산하셔야 되는데 반지름은 예, 바깥쪽 원은 여기 회전된 중심부터 이만큼 여기 포물선 여기 있는 데까지 그렇죠? 이게 반지름. 안쪽은 여기부터 이만큼 여기 직선 있는 데까지가 반지름.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 Y축까지는 이만큼은 길이가 1이지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곳에서 0인 곳까지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1에다가 이만큼 나머지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 원의 반지름은 나머지 이만큼을 더하면 되고요. 그렇죠? 안쪽 원의 반지름은 나머지 1에다가 이만큼을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독립변수가 y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y로 표현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은 이 직선에 의해서 y로 대응돼요. 그렇죠? 직선의 식은 y는 x입니다. 그러니까 y는 x라는 이 함수는 1을 1로 보내주고 2는 2로 보내주고 3은 3으로 보내주고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이 y로 왔냐? 이렇게 묻는 거죠. 당연히 y가 y로 왔겠죠. 그래서 y가 됩니다. 그렇죠? 바깥쪽은 여기 포물선에 의해서 이 값이 이 포물선의 식에 의해서 y에 대응되는 거예요. 포물선의 식은 y는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x가 1이면 1의 제곱으로 보내주고 x가 2면 2의 제곱으로 보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제곱하면 y가 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걸 y로 표현해라 라는 거니까 당연히 루트 y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루트 y입니다. 자, 그럼 바깥쪽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니까 1 플러스 루트 y고 안쪽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니까 1 플러스 y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면적은 바깥쪽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1 플러스 루트 y의 제곱 여기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주면 돼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안쪽 원은 반지름이 1 플러스 y 그래서 1 플러스 y의 제곱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1 플러스 루트 y 제곱에서 1 플러스 y 제곱 전개해서 빼주면 예, 2 루트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거기에 파이가 곱해져 있었고요. 그럼 단면적이 계산됐죠? 이제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적분합니다. y는 예,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였나요? 여기 0에서 여기 제일 꼭대기에 여기 1까지 움직였죠. 그렇죠? 예, 해서 y는 0에서 1까지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적분은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되고요. 예, 독립변수는 y고요. 해서 dy, y로 적분하는 거고요.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2 루트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제곱 다 됐죠. 적분합니다. 파이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되고요. 2 루트 y 적분할 텐데 루트 y는 y의 2분의 1승 y의 2분의 1승을 적분하면 2분의 1 플러스 1분의 y의 2분의 1 플러스 1승 그렇죠? 2분의 1 플러스 1 하는 것은 2분의 3이니까 뒤집으면 3분의 2 y의 2분의 3승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2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3분의 4 y의 2분의 3승 적분됐죠. y를 적분한 것은 2분의 y제곱, y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y 3승 다 됐죠.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1 대입한 것에서 y에 0 대입한 걸 빼줄 텐데 0 대입한 건 y의 2분의 3승도 y제곱도 y의 3승도 다 0이니까 0. 그렇죠? 1 대입하면 2분의 3승도 1, 제곱도 1, 3승도 1이니까 앞에 있는 개수만 쓰면 되죠. 첫 번째 항은 3분의 4, 두 번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 다 됐죠? 3분의 4에서 3분의 1 빼주면 1이고요. 1에서 2분의 1 빼주면 2분의 1이고요. 파이 곱해져 있으니까 부피는 2분의 1 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두 번째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예, 예제 8번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갖고 높이가 h인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역시 앞에서 잠깐 뿔의 부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라는 걸 얘기했었는데요. 역시 정사각뿔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적분을 배웠으니까. 역시 뿔의 부피라는 것은 위치에 의해서 부피가 달라지진 않아요. 계산하기 가장 편한 위치에 두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뿔을 이렇게 한 점을 선택하고 이게 원점이 되게끔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정사각형이 밑면이 되는 뿔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정사각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이 밑면의 정사각형, 여기 중심을 이렇게 통과하도록 축을 하나 선택해 볼까요? 예, 이렇게 X축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면이 정사각형이 되게끔 이 뿔은 이렇게 치면 전부 단면이 정사각형이 돼요. 그렇죠? 예, 정사각뿔이니까. 그래서 정사각형은 넓이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한 변을 제곱해 주면 되죠. 해서 이렇게 단면이 되게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단면이 되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게 수직이 되게 그냥 축을 하나 잡아서 X축이라고 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축이든 관계가 없으니까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X가 독립변수가 되게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면을 잡았을 때 역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단면 여기 x축을 독립변수의 축으로 삼았으니까 요만큼 x의 값을 x라고 두고요. 예. 그렇다면 이 x를 가지고 요만큼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해서 이 한 변의 길이 이만큼을 소문자 L이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이 사각뿔은 한 변의 길이가 대문자 L인 그런 사각형. 이걸 밑면으로 갖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높이가 h다 그랬으니까 여기 뿔에 이 점, 꼭지점을 원점으로 잡았으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점 가운데를 뚫어야 높이가 되겠죠? 요만큼까지가 이 뿔의 높이 h다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단면이 되는 여기 작은 이쪽에 있는 뿔이 있죠. 이 뿔은 요만큼 높이가 x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큰 삼각형이나 안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이 닮았죠. 이렇게 평행한 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 개의 각이 다 같습니다. 여긴 공통각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닮은 비가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닮은 비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x 대 h는 l 대 대문자 l 이런 비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x 대 h는 l 대 l이다 라고 놓고 안쪽 곱한 것하고 바깥쪽 곱한 게 같다고 놓으면 소문자 l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단면이 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죠. 그걸 제곱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HL이 XL이니까 소문자 L은 H로 나눠서 H분의
대문자 L 곱하기 X. 그렇죠? 자, 그럼 단면적은 바로 제곱하면 되네요. 그래서 H제곱분의 대문자 L의 제곱, X의 제곱. 다 됐죠? 예, 이제 적분해 주면 되고요. X는 여기 이렇게 단면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0부터 여기까지 H까지 움직이죠. 그렇다면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H까지. 그렇죠? 단면적은 H제곱분의 L제곱, X제곱. 그걸 적분하면 됩니다. X로. 다 됐죠? H제곱분의 L제곱 하는 건 상수니까 그냥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요.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 됐습니다. 그럼 0부터 H까지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되고 H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주면 되는데 0 대입하면 3승에도 0이죠. 그래서 0 필요 없죠. H 대입하면 H의 3승이죠. 그래서 H제곱분의 L제곱에 3분의 H의 3승이 곱해졌어요. H의 제곱 약분되고 치우니까 3분의 L제곱 곱하기 H다. 어렵지 않죠? 예. 이 기둥의 부피를 계산하면 당연히 이 넓이에다가 높이 곱하면 되는데 이 넓이는 대문자 L의 제곱, 높이가 H니까 기둥의 부피는 L제곱 H. 그렇죠? 역시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단면을 먼저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 단면의 수직이 되는 축, 독립변수의 축이다라고 정해 두시고요. 단면과 독립변수의 축이 만나는 곳에 독립변수 표기하시고 단면을 그린 다음에 단면을 그 독립변수를 가지고 넓이를 계산해 준다. 그리고 적분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피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6장 3절 원통 쉘 방법에 의한 부피 계산이에요. 예, 이 원통 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생긴 입체 부피를 구하려고 하냐 하면 이렇게 우선은 X축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내용으로 확장하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하고 공식을 만들어 볼 거고 그걸 확장해서 확장된 개념을 설명해 줄 거예요. 이렇게 X축 위에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영역. 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때 X의 값을 A부터 B까지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선은 이 그림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꾸시면 돼요. 여기 Y축이고요. 자,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지죠. 이 도형을 여기 그림 이대로 Y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먼저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론은 회전축을 꼭 Y축하고 나란하게 잡을 필요 없어요. X축이나 X축하고 나란한 그런 직선을 선택해도 됩니다. 회전축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럴 때 이 회전축을 가지고 Y축을 가지고 먼저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이 도형을 회전시켜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체가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아래쪽도 이렇게 회전될 거고 위에 이렇게 회전될 거고 아래쪽도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회전이 될 거고 그렇죠? 이 곡선도 위에 부분은 이렇게 회전이 될 거고 이렇게 회전돼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입체가 생겼죠. 이 입체 부피를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회전시키는 이 도형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번 방법은 입체를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단면적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입체를 다 그려야 됐지만 여기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도형만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도형의 윗부분에 경계가 되는 이 함수의 식이 있죠. fx죠. 그리고 x의 값은 a부터 b까지 움직였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부피는 이런 공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조금 이따 왜 그런지 설명할 거예요. 일단 결론을 먼저 줄게요. 부피는 2파이 곱하기 x 곱하기 이 함수의 식 fx 이것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적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부피 공식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됐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도형을 여기 회전축 왼쪽에다 둘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도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위쪽 곡선은 y는 fx예요.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거 똑같아요. 예, 이번에는 왼쪽에 와 있으니까 a, b가 음수가 됐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이걸 이렇게 회전시켜서 입체를 만들면 예, 이번에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2파이 곱하기 x 곱하기 fx dx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부피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이 적분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플러스로 돼서 부피가 돼요. 예, 그래서 부피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이 뭔지 이제 확장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회전시키는 도형만 그려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장된 부분은 이번에는 위쪽에 큰 함수 fx가 있어요. 아래쪽에 작은 함수 gx가 있어요. x는 a부터 b까지 움직였어요. 아래쪽은 y는 gx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fx하고 gx 사이에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이 도형의 위쪽 경계는 fx죠. 아래쪽 경계는 gx죠. 그 gx 아래쪽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빗금친 부분만 이렇게 회전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럴 때 공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선 A부터 B까지 적분하시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2파이는 그냥 곱하시고요. 예, 이 도형에 회전축하고 나란한 선을 그으세요. 회전축하고 나란한 선. 회전축이 X축이면 X축하고 나란한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도형 안쪽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나란한 선을 그으시고 회전축에서 이 나란한 선까지 거리를 재시는 거예요. 거리. 그럴 때 이 회전축이 y축하고 나란하면 독립변수는 무조건 x가 됩니다. 회전축이 x축하고 나란하면 반대로 독립변수는 y가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회전축이 이렇게 y축하고 나란할 때는 회전시키는 도형에다가 회전축하고 나란한 선을 하나 긋고 독립변수 x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돼요. 회전축이 어디에 있건 y축이건 y축에서 떨어져 있는 y축하고 나란한 어떤 직선이건 관계없이 그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재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는 y축이니까 x의 값이 0인 곳이죠. 이 직선은 x의 값이 x인 곳이죠. 그러니까 거리는 x-0 이렇게 계산해서 x가 된 거예요. 이해됐죠? 해서 여기 x가 곱해지는 것은 이 x의 값은 회전축까지 거리다. 이런 개념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예, 회전축이 y축하고 다른 걸로 바뀌면 이만큼을 계산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는 x 플러스 1로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x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예, x라는 것은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계산된 값이다. 이 그림에서는 그 거리가 x였으니까 x라고 쓴 거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여기 fx라고 쓰는 이 자리에는 큰 함수에서 이 영역에 작은 함수를 빼준 값으로 바꾸시면 돼요. fx는 원래 fx-gx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다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예,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왼쪽에 있다. 자, 여기 fx가 있다고 할까요? 아래쪽은 그냥 x축이라고 하면 y는 0이겠죠. 그렇죠? 예, 0이 아니면 이렇게 gx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이만큼 도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여기 y축이 회전축이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림상에서. 그렇다면 회전축하고 나란한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럼 독립변수가 x가 되고요.
여기에 x라고 선택을 하고요. 이만큼 거리를 잴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거리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값이 큰 값이니까 여기 x는 그림상에서 보듯이 음수니까 그렇죠? 예, 이쪽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돼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야 거리가 되죠. 그래서 0에서 x를 빼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예요. 이해됐죠? 예,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통 쉘 방법에 의해서 구하라고 하면 공식이 뭐냐? 도형, 회전시킬 도형 그리시고요. 거기다가 회전축 어딘가 확인하시고 회전축하고 나란한 선을 이 도형 안에다가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리고 회전축이 y축하고 나란하면 독립변수는 x, 회전축이 x축하고 나란하면 독립변수는 y. 어렵지 않죠? 해서 그 독립변수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 회전축까지 거리를 재서 그 거리를 여기 x 자리에다가 두고요. 됐죠? 그리고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 뺀 값을 fx 자리에 두고 거기다 2파이 곱해서 a부터 b까지 이 도형에서 이 독립변수가 움직인 범위에서 적분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공식을 만드는 건 이해됐으니까 이제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기본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y축을 중심으로 어떤 도형을 회전시킬 건데요. 이렇게 위쪽은 y는 fx가 경계가 되고 아래쪽은 x축이 경계가 되는 도형, 기본 도형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때 x의 값이 a부터 b까지 움직였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도형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입체를 만들고 부피를 계산할 텐데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이 구간을 n개 구간으로 나눴어요. 등분을 했어요. 해서 A는 X0로 두고 B는 XN으로 두고 정적분할 때처럼 이렇게 두고 n개 구간으로 나눴어요. X0부터 X1까지 하나, X1부터 X2까지 두 개, 이렇게 해서 X2부터 X3까지 세 개, 이런 식으로 세면 i번째, n번째 됐죠? 자, 이렇게 구간을 등분을 하고 이렇게 나눠줬다고 할까요? 그때 이 구간마다 이렇게 나눠봅니다. 그럼 이 도형이 나뉘겠죠. n개로. 그럼 첫 번째 도형을 회전시킨 거 부피 재고, 두 번째 도형 회전시킨 거 부피를 재고, 마지막 n번째 도형 회전시켜서 부피 재고, n개 부피를 다 더하면 전체 부피가 될 텐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근사값을 이용할 거예요. 적분으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i번째 구간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n번째까지 n개를 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건데 i번째 구간을 살펴볼게요. i번째 구간은 xi-1부터 xi까지 구간이겠죠. 그렇죠? 이 도형을 회전시켜야 되는데 이 도형 대신 여기 i번째 xi-1부터 xi까지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표본점을 하나 선택을 해요. xi 스타라고 할게요. 그때 이렇게 xi 스타에서 여기 곡선까지 높이. 그럼 높이가 함수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함수값은 fxi 스타가 되겠죠. 그걸 높이로 갖는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도형을 회전시켜야 되는데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것의 부피를 잴 거예요. 그렇다면 도형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하고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이 아주 작으면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해서 근사값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n개 구간마다 표본점을 선택해서 그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그리고 구간의 길이를 밑변으로 갖는 그런 직사각형을 만들고 그 직사각형을 회전시켰을 때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가지고 부피의 근사값으로 삼는다. 그러면 이 n개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는 거죠. 해서 부피를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근사값, 전체 부피의 근사값.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 직사각형을 처음에는 1000개 정도 했다가 그 다음엔 한 1억 개 정도 직사각형으로 구간을 1억 개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면 오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0으로 가죠. 그렇죠? 해서 무한계로 확장을 하면 오차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n개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를 더한 값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취할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어떤 모양이 생기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그림이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여기 i번째 구간 xi-1 여기 xi가 있었어요. 여기 표본점 xi 스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 함수값 계산한 거니까 높이가 fxi 스타 이렇게 되는 이 구간을 이렇게 밑변으로 갖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걸 회전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쪽이 회전될 거고 이렇게 바깥쪽이 회전되겠죠. 위에서도 이렇게 안쪽이 회전될 거고 이렇게 바깥쪽이 회전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입체는 두 개 원기둥이 만드는 그런 입체가 되죠. 해서 이 입체의 부피는 바깥쪽 원기둥의 부피에서 안쪽 원기둥의 부피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원기둥의 부피 계산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원의 넓이에다가 원기둥의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 원기둥의 부피라는 것은 밑면이 되는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근데 바깥쪽 원은 여기 지금 y축이 중심이었으니까 회전축이었으니까 x의 값이 0부터 바깥쪽 xi까지 움직였죠. 그렇다면 반지름은 이만큼이니까 xi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하면은 파이 곱하기 xi의 제곱. 그렇죠? 파이 곱하기 xi의 제곱하는 게 원의 넓이. 거기다가 높이는 fxi 스타. 그렇죠? 그러면 바깥쪽 원기둥의 부피가 되지요. 거기서 안쪽 원기둥 부피를 빼줄 텐데 안쪽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근데 반지름은 이번에는 여기 0부터 xi-1까지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xi-1이죠. 그것의 제곱. 그렇죠? 높이는 똑같아요. fxi 스타. 됐죠? 예,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n개 이 부피를 다 더해주고 거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실제 입체의 부피가 생긴다. 됐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파이 그리고 fxi 스타 하는 건 공통이고요. 그럼 묶어내고요. 그러면 앞쪽에서는 xi 제곱에서 뒤쪽에 xi-1의 제곱을 빼준 값이 남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은 xi의 제곱 마이너스 xi-1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곱한 것으로 인수분해가 되지요. 그렇죠? 해서 xi-xi-1 곱하기 xi 플러스 xi-1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xi에서 xi-1을 빼준 건 구간의 길이죠. 이건 우리가 정적분에서 del xi라는 기호로 사용했던 값이죠. 그렇죠? 그럼 del xi로 바꿔주고 여기 파이 곱하기 fxi 스타 그리고 xi 플러스 xi 마이너스 1 이건 그냥 곱해주면 되죠. 다 됐죠? 그럼 이게 부피인데 이 부피의 식을 보니까 리미트 시그마 del xi가 있어요. 리미트 시그마 del xi는 x가 움직인 범위 a부터 b까지 해서 dx, x로 적분하는 값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가 이제 피적분 함수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xi 스타, xi, xi-1 이거는 적분하는 변수 x로 전부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파이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 xi 스타 x로 바꾸면 fx가 곱해진 값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xi도 x로 바뀌고 xi-1도 x로 바뀌었으니까 x가 두 번 더해졌죠. 해서 2x가 되죠. 이해됐죠?
해서 2파이가 곱해지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식은 이 도형, 회전시킬 도형의 그 독립변수가 움직인 범위에서 적분. 뭘 적분하냐? 2파이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 곱하기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그리고 y는 0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원통 쉘 방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예, 원통 쉘 하는 이름은 아까 회전시킨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원기둥 두 개가 만드는 그런 입체가 생겼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원기둥과 원기둥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보니까 이 구간이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아주 작아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그려놓으면 두 원기둥 사이에 있는 영역이구나 하고 보이겠지만 이 구간이 아주 작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한 개의 원이 있는데 그 원기둥의 껍데기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통 쉘 하는 이 뜻은 원기둥의 껍질이란 뜻이에요. 쉘 하는 것은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기둥의 껍데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원통 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통 쉘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에서는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도형을 회전시킬 건가? 회전시킬 도형만 그리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회전시키는 도형만 그려봅니다.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고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이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x제곱으로 묶어내면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렇죠? 0 되는 곳은 x가 0일 때하고 2일 때죠. 그렇죠? 그럼 x가 0일 때와 2일 때 x축을 만날 거고 이 3차 곡선은 그렇죠? 근데 최고차항은 x의 3승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떨어집니다. 2를 통과하면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왼쪽은 0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내려와야 되고요. 0 통과하는 부분이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 곡선이 y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이런 식을 갖는 3차 곡선이고요. y는 0 하는 것은 x축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둘러싸인 영역이다 그러면 여기죠. 그렇죠? 예, 이게 회전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랬어요. 그럼 y축에다가 회전축 이렇게 쓰고요. 회전축이 y축하고 나란하면 독립변수는 x가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럼 독립변수 x라고 표기하고요.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이렇게 이 회전시키는 도형 안쪽에다가 선을 그으시고요. 나란하게. 그리고 여기다가 독립변수 x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x를 가지고 표기를 합니다. y축은 x가 0인 곳이니까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x-0 해서 x가 됐고요. 큰 함수는 이 도형에서 위쪽 경계 y가 함수니까 큰 함수 그렇죠? 함수의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이죠. 작은 함수는 아래쪽 경계인데 작은 함수 x축이니까 식은 y는 0 그렇죠? 그럼 0은 빼줄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 큰 함수만 쓰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식이 만들어집니다. 예, 해서 식은 x가 움직인 범위 a부터 b까지 해서 2파이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 곱하기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의 적분 이렇게 쓸 텐데 이제 이 값들을 다 알죠? 대입합니다. x는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그럼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dx. 그렇죠? 2파인 그냥 곱하면 되고요.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x에서 0을 뺐으니까 x였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큰 함수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이고요. 작은 함수는 0이니까 빼나 마나고요. 다 됐죠? 예, 이제 적분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고 2파이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갔고요.
x하고 이만큼이 곱해질 거니까 우리가 적분할 값은 이렇게 곱하면 2x의 3승,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의 4승. 다 됐죠? 이제 적분해요. 2파인 그대로 곱하고 2x의 3승 적분하면 x의 3승은 4분의 x의 4승이니까 2 곱하면 2분의 x의 4승. x의 4승을 적분하면 5분의 x의 5승. 그렇죠? 0부터 2까지 계산합니다. 0 대입한 건 4승도 5승도 0이니까 0. 계산할 필요 없고요. 2 대입한 거 계산하면 되고요. 그렇죠? 2 대입하면 4승에서 16, 2로 나누면 8. 그렇죠? 2를 5승하면 32, 5로 나눠져 있으니까 5분의 32. 그렇죠? 8은 5분의 하고 통분하면 40, 40에서 32 빼주면은 5분의 8, 거기다가 2파이 곱했으니까 5분의 16파이.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 원통쉘 방법을 이용해서 0에서 1까지 곡선 y는 루트 x 아래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 부피를 구해라. 자, 회전축이 바뀌었습니다. x축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독립변수가 y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림만 그리면 되겠어요. 자, 그려볼까요? 원점 x축, y축. y는 루트 x 아래쪽에 있고 x축 위에 있고 x의 값은 0부터 1까지만 움직이는 영역. 여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1이니까 루트 1 계산하면 1입니다. 그럼 여기 y 값도 1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x축이 회전축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y다. 그렇죠? 예, 이렇게 독립변수 표기해 주고요. 그렇다면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그어야 되니까 도형 안에서 이렇게 그어집니다. 선이. 그렇죠? 그리고 독립변수하고 만나는 이 점에다가 독립변수 y니까 y라고 표기하고요. 됐죠? 그럼 y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회전축 여기 있어요. 이 선하고 회전축까지 이만큼 거리가 회전축까지의 거리예요. 그렇죠? 이 선은 y의 값이 y인 곳이고 x축은 y의 값이 0인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y에서 0을 뺀 것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y가 되죠. 이해됐죠? 그래서 회전축까지의 거리 y 됐죠? 그 다음 큰 함수, 작은 함수 계산해야 되는데 이번엔 함수가 x예요. y가 독립변수니까. 그렇죠? 그럼 x의 값이 큰 쪽은 오른쪽, x의 값이 작은 쪽은 왼쪽. 예, 이건 적분 배울 때 충분히 연습이 됐죠. 그래서 이 도형의 오른쪽 경계는 이 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예. 그렇다면 오른쪽은 이 선인데 x가 얼마냐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x가 1인 곳이죠. 그렇죠? 왼쪽은 당연히 여기를 뚫고 들어갔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예. 그럼 왼쪽은 이렇게 y가 움직일 때 뚫고 들어간 점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죠? 왼쪽 경계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이 예, 왼쪽 경계예요. 왼쪽 경계니까 작은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x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포물선의 식은 y는 루트 x예요. 그러니까 x가 얼마냐라고 물었으면 제곱해서 y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할까요? 이번에는 y로 적분할 거고요. 2파이 곱해줄 거고 y의 범위 선택을 할 거고 거기다가 회전축까지의 거리 그리고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계산할 텐데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y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죠. 그럼 적분은 y로 0부터 1까지 2파이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니까 y-0 그래서 y 그렇죠? 거기다가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계산해야 되는데 큰 함수는 x가 1 그렇죠? 작은 함수는 x가 y제곱 그렇죠? 해서 1-y제곱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적분해주면 됩니다. 2파인 상수니까 나가고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이렇게 곱하면 y, 이렇게 곱하면 y의 3승. 자, 그러면 y 마이너스 y 3승을 y로 적분하시면 돼요. y를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y의 3승을 적분하면 4분의 y의 4승. 0부터 1까지 y가 움직였다.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뺄 텐데 0 대입하면 y의 제곱도 0이고 y의 4승도 0이네요. 그렇죠? 1 대입하면 제곱도 1이고 y의 4승도 1이니까 그대로 앞에 있는 개수만 계산하면 되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에서 4분의 1 빼주면 4분의 1. 거기다 2파이 곱해야 되니까 곱하면 2분의 파이.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이제 4번 보세요. y는 x 마이너스 x제곱하고 y는 0,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을 직선 x는 2를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자, 어떤 도형을 회전시킬 건지 도형만 그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려볼까요? y는 0은 x축이니까 뭐 생각할 거 없고요. y는 x 마이너스 x제곱, x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0 되는 곳은 x가 0일 때 하고 1일 때 하고네요. 0일 때, 1일 때 x축 만나야 되고요. 제곱으로 표현된 거니까 포물선이고요. 최고차항 x제곱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오목한 포물선이죠. 그렇다면 0하고 1 지나는 이 포물선은 그냥 바로 이렇게 쉽게 그리면 되겠네요. y는 x 마이너스 x의 제곱. 됐죠? y는 0 하는 건 x축이고, 그렇죠? 해서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입니다. 다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직선 x는 2를 중심으로 회전시켰어요. 여기가 1이네요. 그렇다면 2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 2점을 지나가면서 2를 지나가면서 y축하고 나란한 이 직선이 바로 x는 2라는 직선이고, 이게 회전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회전축이 y축하고 나란했어요. y축하고 나란하니까 독립변수는 x다. 그렇죠? 독립변수 x인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도형 안에다가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독립변수를 표기합니다. 자, 여기다가 x라고 표기할까요? 그렇다면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이죠. 그렇죠. 그런데 회전축, 여기는 x가 2인 곳이죠. 이 선은 x가 x인 곳이죠. 그렇다면 거리는 오른쪽에 있는 2에서 왼쪽에 있는 x를 빼준 것이 2-x. 이게 회전축까지의 거리죠. 그렇죠? 예, 해서 이번에는 x 또는 y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2-x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예, 위에 있는 이 함수가 큰 함수고 아래쪽에 있는 y는 0이 작은 함수죠. 그렇죠? 함수가 y니까 독립변수가 x니까. 자, 그렇다면 계산할까요? x는 0부터 여기 1까지 움직였어요. 그럼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dx. 그렇죠? 이 파이는 그냥 곱해두고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2-x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해야 되는데 큰 함수가 x-x제곱 작은 함수는 0. 그럼 빼줄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해서 큰 함수의 식 x-x제곱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파이는 상수니까 나가고요. 2-x하고 x-x제곱하고 곱해서 전개하면 x의 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다 됐죠? 이제 적분하시면 돼요. x의 3승 적분하면 x의 4분의 x의 4승 3x제곱은 적분하면 x의 3승이죠. x 3승 미분한 게 3x제곱이니까 2x 적분하면 x제곱이죠. x제곱 미분하면 바로 2x니까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0부터 1까지 대입하고 0 대입하면 x의 4승도 x의 3승도 x의 제곱도 0이니까 0 대입한 건 전부 0. 그렇죠? 1 대입하면 4승도 3승도 제곱도 1이니까 전부 앞에 있는 개수만 써주면 됩니다. 첫 번째 항은 4분의 1,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은 플러스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더하면 0이고요. 4분의 1하고 2파이 곱했으니까 부피는 2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피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다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부터 이어졌던 단면적을 적분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것은 단면적을 먼저 설정하고 단면에 수직이 되는 축을 독립변수로 삼고 계산한다. 어렵지 않죠? 예. 두 번째 방법은 원통 쉘에 의한 방법. 예, 원통 쉘에 의한 방법은
회전시키는 도형만 그리고 예, 그 도형 안에 회전축하고 나란한 선을 하나 긋는다. 됐죠? 그리고 회전축까지 거리를 계산하고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계산하고 그리고 2파이까지 곱해가지고 그 도형 안에서 독립변수가 움직인 범위에서 적분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